예. 아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그 스파링 하다 보면 굉장히 유연하신데 유연하긴 한데다가 또 예 뼈도 약간 단단하신 것 같고 혹시 신체 능력이 원래 좋으셨습니까? 원래는 별로 좋지 않았고요. 네. 근데 그냥 유연성은 원래 좋았는데 음. 약간 좀 흔하게 운동신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아. 힘도 별로 안 좋은 편이고, 근데 이제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힘도 평균 이상은 되는데 예전에는 많이 부족했고, 특히 음.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운동신경이 정말 약간 쓰레기 수준이라서 이게 정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제가 막 잘할 거라는 기대로 한 건 아니고, 네. 그전에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뭐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구기 운동 같은 거 좀 잘해 보려고 막 축구도 잘하고 싶고 농구도 잘하고 싶고 뭐 야구도 잘하고 싶고 했는데 구기를 좀 너무 못하고, 이미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운동을 잘 해 보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체육관을 갔을 때 제가 막 운동을 잘할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잘 못했지만 그냥 원래 내가 운동신경이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좌절을 하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약간 신체 능력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죠. 노력은 많이 음. 했는데 어 효과를 보기보다는 시행착오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것저것 이제 많이 시도는 해 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효과를 쪼끔 보기도 하고 이제 좀 '아 이건 아니다.' 이런 방향성을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보조 운동을 따로 하셨나요? 아니면 뭐 주짓수 스파링이나 드릴 같은 것만 좀 주로 하셨는지. 이게 처음에 체육관부터가 약간 피지컬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지금 개념으로 헬창 같은 그냥 운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그냥 보조 운동이라는 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이제 음. 배웠고, 근데 그 당시에 환경은 좀 너무 특이해 가지고 좀 정상적인 환경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노영환 원장님이 거기서 이제 그 선수부에서는 이제 뭐 "몸이 약하다. 좀 운동신경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자꾸 들었는데 야.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형이 사실 막 지금 엄청난 몸을 가지고 있지만 10년 전이든 20년 전에도 사실 절대 약한 사람은 아니고 네 평균적으로 운동 맞습니다. 능력이나 이런 게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팀태클 선수부에는 헤비급들도 많고 막 뭐 이렇게 선수 생활하신 분들이나 운동 능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이제 어 영암형이 막 빛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었는데, 저는 아. 그냥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운동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뭐 제가 스스로 기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이제 거기서도 그냥 너무 좀 처참하니까 저한테는 사실 막 뭐 "피지컬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코치님도 안 하셨어요. 왜냐면은 기대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좀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이미 피지컬적으로 인제 레벨이 높았던 코치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운동하던 형들한테도 이것저것 배워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크로스핏 자격증도 딴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다섯 오. 번째로 이제 크로스핏 그 서트 시험 봤을 때 그때 시험 봐 가지고 붙었었는데, 아. 근데 어 그냥 처음에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그다음에 어 노영환 관장님도 사실 몸이 좋은 사람이지만 관리를 통해 가지고 사실 더 좋아지기도 했고 그런 습관이 딱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영암이 형이 저한테 이제 그 처음에 서울에서 주짓수랩 팀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본인 훈련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막 유산소 하려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그리고 아. 인제 크로스핏도 몇 달 배우러 다니다가 이제 그 케틀벨을 좀 배우고서는 그 당시에 막 크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케틀벨 하는 영상도 많고 막 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암이 형이 저한테 케틀벨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셔 가지고 케틀벨도 좀 배웠었고,
어 그 이후로도 막 이것저것 이제 뭐가 이게 "피지컬에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건 좀 공부를 해 가지고 해 보려고 음. 노력을 해서 사실 운동 쪽이 주짓수보다 더 이런 온라인 교육 같은 게 먼저 활성화되고 좀 콘텐츠가 좋아져 가지고 요 근래에는 이제 그런 보조 운동 종류도 해외에서 온라인 코스를 판매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그냥 뭐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배우고 책으로 보고 이제 운동 기구 같은 것만 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음.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이것저것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 보고 있는데 예전에 시도했던 것들은 효과를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는데 네. 대체로 못 본 거는 이제 운동 종류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는 운동 강도 설정에 대해서 좀 너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 그냥 무조건 엄청 강하게 운동하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내 단계에 맞춰 가지고 조금씩 올라갔어야 되는데 근데 음. 처음에 만났던 분들이 워낙 하드코어하고 이제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라서 맞습니다. 그분들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초보자 때는 사실 안 하다가 하면 무조건 뭐를 해도 좋아지니까 그쵸. 내가 약한 운동을 하다가 센 운동을 하니까 강해졌는데 '더 센 운동을 하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그 강도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운동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적당한 강도를 맞춰 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음. 그런 게 또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블루벨트에서 퍼플로 넘어갈 때 뭐 네. 대부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카더라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약간 권태로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유와 극복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저는 블루에서 퍼플 갈 때 되게 생각 없이 살아 가지고 그냥 주짓수만 하고 맞아요. 그냥 예 저는 막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면서 주짓수가 너무 재밌을 때가 블루에서 퍼플 때라서 맞습니다. 그때 막 그렇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사실 어 없었고 네. 근데 뭐 뭐랄까 저처럼 이제 뭐 인생의 다른 부분이 다 재미가 없어지고 뭐 다른 게 다 망하면은 주짓수가 재밌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올해로 주짓수 수업한 지 이제 10년 되는 건데 어우.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도 이제 블루에서 퍼플 사이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죠. 제 블루벨트나 퍼플벨트도 이제 운동을 인제 뭐 쉬신다고 하는데 뭐 그만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정도 하면 대충 주짓수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막 뭐 비약적으로 더 성장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마음이 이제 주짓수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아니면 좀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게 크지 않나 생각을 해요. 블랙벨트 받으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블랙벨트 뒤로도 레벨이 엄청나게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사실 뭐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인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흔한 흔한 케이스들을 보면 뭐 이제 도장에서 막 흰 띠에서 파란 띠까지 막 재밌게 하다가 파란 띠 때 흰 띠 잡듯이 보랏 띠 돼서 파란 띠 잡히지도 않고 네.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좀 버겁고 나는 주짓수를 많이 해 가지고 알 만큼 아는데 '아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좀 주짓수의 매너리즘을 느끼거나 이제 그만두게 네.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더 높은 레벨에서 보면은 사실 그 정도 레벨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 뒤로도 그렇죠. 충분히 더 넘어갈 수 있고 그 뒤로도 예. 더 높은 경지가 있고 그게 사실 못할 정도의 그런 벽이 아닌데 인제 본인이 많이 알고 여기가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어 '주짓수에서 많이 손을 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 뒤가 더 있다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뒤를 아. 좀 더 느낄 수 있게 해 주면 네. 좋겠는데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뭐랄까 저도 시간을 두고 어 좀 제가 스스로 살면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짓수는 쉬는 건 있어도 절대 그만두진 않는다고 하는데 아 참 그만두시는 분도 있구나.
혹시 그 체육관에 경량급 주짓 때라들도 있습니까? 여자분들? 저희는 안타깝지만 여자 아. 단원이 거의 없습니다. 성기라 선수 성기라 선수는 진짜 압박형이고 뭐 이렇게 패스라든지 가드들 보면 되게 중량급 기술들을 많이 쓰는데 혹시 그 경량급 주짓 때라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기술도 있으실까요? 뭐 무슨 기술을 쓰시든지 그건 뭐 자기 마음이니까 상관없는데 네. 그냥 보편적으로는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상대방이랑 싸울 수 있는 기술들 그냥 그게 이 거의 공식 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음. 뭐 스파이더, 델라이바, 엑스가드 뭐 이런 식으로 발바닥 정도 프레임 거리를 잡고선 상대방이랑 싸우면은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직격으로 뭐 몸으로 눌리는 그런 부담을 뺄 수 있으니까 음. 뭐 그래서 거리를 좀 살려서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막는 게임을 하시는 게 그냥 일반론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음.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무슨 기술을 쓰시든지 본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면 관장님 그 지금 다 가진 남자 아니십니까? 주짓수도 잘하시고 결혼에 애까지. 아니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연애하고 결혼까지 꼬리하셨습니까? 혹시 주짓수하면서 연애하는 방법 혹시 그런 좀 거를 가르칠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주짓수 관장님들이 어 연애를 하는 게 쉽지 않은 형편이에요. 왜냐면은 라이프 사이클이 남들 놀 때 일하고 네. 남들 일할 때 놀고 이러니까 같이 놀 사람이 그 사이클에 맞추는 사람이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 많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주짓수 하는 여자분들이랑 결혼한 관장님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좀 한정되는 거 아닌가.' 인제 그런 생각이 좀 아. 들고요. 어 뭐 어떻게 해야 연애를 잘하고 이런 거는 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관장님 그러면 이제 시합은 따로 계획이 없으시죠? 시합은 어 제가 막 뭐 한 것도 없이 은퇴를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래 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브라운 벨트 때쯤에 이제 좀 그 관절염이 심해져 가지고 네. 운동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졌는데 아. 그 이후로도 그냥 '나가긴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시합을 몇 번 나갔어요. 몇 번 나갔는데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합을 안 나갈 거냐고 하면 인제 그건 아니고 나가고 싶은데 이제 예전에는 인제 특히 보라띠 때는 경험을 쌓고 제가 더 잘하고 싶어 가지고 시합을 많이 나갔던 거고 음. 지금은 인제 제가 시합을 어떻게 준비하고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기술을 뭐를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합을 더 나가야만 뭐 크게 얻는다고 생각하진 않고 네. 제가 블랙벨트로서 시합에 나가서 제가 생각하는 인제 좀 그런 어떤 선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은데 음. 근데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시합을 나가는 것 자체를 목적을 두고 나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아. 같고 몸 상태가 그래도 좀 내가 생각하는 어 그래도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가고 싶고 나가고는 싶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지금 이제 컨디션을 좀 봐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도 올해 작년 말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이제 재활이 좀 효과를 많이 봐 가지고 제 네. 생각에는 '내년에는 시합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야. 아 참 공감이 갑니다. 진짜 그 몸 상태에 대해서 제일 또 잘 아시니까 지금 한국의 노기 수준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기와 노기의 시장이 더 차이가 이렇게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근데 미국 노기가 막 이렇게 잘 될 줄을 뭐 몇 년 전에 예측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다나어랑 다른 얘기한 것 어떤 네. 그 특정한 트렌드인 룰셋이나 트렌드인 기술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어떤 주짓수 전체의 방향성을 가지고 수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트렌드라는 거는 좀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음. 따라가는 방향으로 되면 좋을 것 같고 노기가 한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오는 그런 붐처럼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국은 워낙 노기가 인기가 없잖아요. 네. 워낙 노기가 인기가 없어 가지고 이게 과연 잘 정착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인제 한국의 노기 수준에 대해서는 어 뭐 어제 영화명 형이랑 한 방송이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네. 제가 느끼기에는 영화명 형이 호주에 비해서 한국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예선에서 호주 선수들 빼면은, 그러면 잘하는 선수가 예전에 이제 뭐 노영함, 전두광 일본에서 뭐 한두 명씩 나오고, 네. 그거 이외에는 사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예선에서 강한 선수들이 호주 빼면 거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본선에 올라갔을 때 또 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수들이 거의 가장 최약체로 취급을 받고 음. 성적을 많이 못 냈고, 국내 노기 시합도 최근에 제가 시합장에 가서 봤는데 네. 어 해외 씬에 비하면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게 뭐 얼마나 빨리 따라갈 수 있을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뭐 탑 레벨의 선수들이라면은 인제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죠. 따라가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아직은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 아 뜬금없지만 권혁일에게 양가르시아란 양승호 형님은 인제 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제가 처음 운동 시작했던 팀태클에서 이제 만난 형님이고, 그 맞습니다. 당시에 인제 영암이 형이랑 뭐 승호 형이랑 그다음에 뭐 다른 형님들, 예를 들어서 동탄 와이어의 뭐 아 형석의 최영석. 네. 최영석 원장님이나 아니면은 그 경찰관이고 니노 셴부리 블랙벨트 네네. 노영기, 노영기. 네, 형님. 그런 분들이 다 이제 같은 체육관에서 아. 그때쯤에 만난 분들이거든요. 영암이 형이 부산으로 인제 본인 체육관을 내면서 이제 형은 저랑 같이 계속 운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음. 저보다 띠가 높은 상태에서 저한테 수업을 계속 들으신 거예요, 시작할 때는. 아. 제가 처음에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승호 형이 저보다 아마 띠가 더 높았어요. 그렇게 돼서 제가 블랙벨트가 되고 나중에 형한테 블랙벨트를 드리고 지금도 인제 같이 운동을 하는 건데, 어 제가 10년 수업을 하면서 인제 관원들이 많지만 뭐 승호 형님 같은 분들 이제 몇 분 더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보다 운동 경력이 더 긴데 어 다른 도장을 갔으면 사실 저보다 먼저 블랙벨트를 받으셨을 분들인데, 아. 근데 인제 저랑 같이 운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띠를 받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운동하는 거 자체를 좀 이렇게 생각해서 맞습니다. 운동을 하고 내가 여기서 더 재미있고 실력이 늘고 뭐 그런 게 사실 메인이지, 내가 여기서 맞습니다. 뭐 띠를 몇 년을 더 빨리 받고 뭐 그런 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아 나 여기서 뭐 파란 띠 따고 뭐 보라 띠 따고 몇 년 있다가' 막 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인제 따라오는 거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제 보라띠부터 이제 사범 생활을 시작하고 도장을 차릴 때는 인제 브라운 벨트였는데, 이제 제가 수업하는 옆에는 항상 저보다 단수가 한참 높은 블랙 벨트들이 도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음. 예, 그런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인제 상담할 때도 많고, 이제 도장에 왔다가도 더 옆에 높은 띠가 있는 도장으로 옮기는 분들도 많고, 이제 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인제 그냥 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제가 뭐 띠가 더 높은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그냥 운동에 있어서 저는 인제 좀 본질은 운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코치는 인제 만들어 주는 거, 이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이제 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면을 사람들이 좀 봐 줬으면 좋겠고, 근데 승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거 이외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는 더 어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 인제
직장 생활 오래 하고 계신데 직장인이고 이제 뭐 한 가정의 이제 가장이고 아버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재밌는 게 이제 뭐 그걸 떠나서 항상 주짓수에서 손을 안 놓고 주짓수가 지금도 재밌고 뭐 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시간을 내 가지고 운동을 오셔 가지고 재밌게 운동하고 그런 걸 보면은 어 내가 직업이 주짓수가 아니라면 저 정도로 주짓수를 좀 좋아하고 저 정도로 내가 남는 시간을 할애해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네. 그래서 승호 형은 저한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 주시는 분이고 고마운 분이고 그렇습니다. 아. 아 정말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데 그런 어떤 주짓수 어떤 승급 문화 승급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또 순기능한 반대로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땀 한 방울 썩지 않은 분들에게 어떤 뭐 승급이라든지 이 승급 문화 때문에 생기는 뭐 에피소드가 아닐까. 그러나 네. 맞죠. 저도 그렇고 최동 원장님도 그렇고 약간 그 토종 블랙벨트잖아요. 한국에서 네. 운동해서 한국 사람한테 블랙벨트 받은 사람이고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자랑스럽고 저는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최동원 원장님이 데미안 마이어의 블랙벨트 아 하고 스파이더에서 시합해 가지고 이제 이겼을 때 그때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받고 너무 네. 인제 '야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운동해서 한국 사람한테 블랙벨트를 받은 사람이 브라질의 전설이랑 운동한 브라질 사람을 블랙벨트 레벨에서 만나서 이겼으니까 네 그게 되게 자랑스럽고 되게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맞습니다. 데미안 마이어의 블랙벨트 이기고 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내 뭐 선생님이 데미안 마이어하고 이러면 사실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내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인 건 좋긴 한데 또 이제 내 선생님이랑 나랑 또 얼마나 그런 유대가 있냐. 맞습니다. 정말로 내가 뭐 선생님이랑 뭐 10년 동안 땀 흘리고 뭐 나의 그런 게 있었으면 또 인제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블랙벨트라는 게 이제 뭐 내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 밑에 얼마나 대단한 블랙벨트가 있냐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뭐가 충족이 돼야지 좀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 이거를 막 무슨 뭐 족보 들이미는 것처럼 나는 뭐 누구 계열의 누구 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이 사람이랑 나랑 뭐 유대가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그런 것만 있는 거는 솔직히 좀 의미가 없지 않나.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짓수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 힉슨 그레이시를 만났더니 힉슨 그레이시가 "야 너는 다 틀렸어. 너가 하는 거는 주짓수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인제 막 그 주짓수의 본토에서 엄청 떨어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주짓수 해 가지고 블랙벨트라고 받은 사람들인데 뭐 할아버지가 엘리오 그레이시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야 넌 틀렸어. 너는 주짓수가 아니야."라고 하면 뭐 사실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이름 자체를 부정당하더라도 제가 수련하고 제가 노력했던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이게 이런 상황에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그 이름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목매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주스의 매력이나 본질에서는 좀 먼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아 공관장님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아니 원래 평소에도 만나면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되게 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다. 아 그럼 관장님 마지막으로 그 우리 주짓수 수련자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 뭐 주짓수를 이렇게 오래 뭐 수련한 사람으로서 뭐 팁이라든지 아니면 주짓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레벨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한참 더 위의 레벨의 주짓수가 있고 음. 그리고 그 높은 레벨의 주짓수라는 게 막
막 특정한 사람 막 천재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레벨에서든지 좀 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월드 챔피언이 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월드 챔피언의 주짓수를 이해한다던가 하는 거는 사실 노력하면은 뭐 웬만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수련자들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하고 나면은 좀 너무 손을 놓는 것 같아요. 손을 아. 놓고 '아 그냥 나는 많이 했는데 내가 뭐 왕년에 주짓수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주짓수라는 거는 약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 진화하고 이 게임이 계속 발전하고 그래서 뭐 왕년에 막 엄청 셌던 힉슨 그레이시라고 해도 지금 뭐 ADCC나 IBJF의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를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당장 막 뭐 문디알이나 ADCC 본선을 준비하는 선수를 데려다 놓고서는 의미 있는 조언을 해 주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클로즈 가드 풀지 마 이런 얘기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제 엄청 테크니컬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이제 좀 공부가 돼 있어야지 내가 좀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다나와 같은 사람들 보면은 계속 그 사람은 그 트렌드를 공부하는 걸 넘어서 자기가 만들어 내려고까지 노력을 하고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짓수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하다 보면은 인제 더 위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런 식의 생각 '내가 할 만큼 해서 알 만큼 아는데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주짓수를 좀 더 오래 하신 분들 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약간 한 파란띠, 보라띠 레벨에서 약간 그런 자만한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브라운 벨트 레벨, 블랙 벨트 레벨에 있는 분들한테서 제가 좀 많이 보고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주짓수를 이제 은퇴하기 위해서 주짓수를 하시는 그만두기 위해서 주짓수를 하시는 것 아. 같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 주짓수를 계속 하려고 주짓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야 나는 뭐 이렇게 불태웠어. 내가 이 정도까지 했어. 영광스럽게 은퇴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야 여기까지 찍고 난 그만두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어 그냥 뭐 그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뭐 '영광스럽게 졸업하고 싶다.' 해서 그만두고 싶어서 주짓수를 시작한 거라면 그냥 그만두는 게 차라리 그냥 시작도 하지 말고 그만두든가 그냥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텐데 뭔가 이제 내가 주짓수가 더 늘 것 같지도 않고 뭐 인제 점점 더 힘들어지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한데 이제 뭐 '블랙벨트까지는 찍고 가야지.' 아니면 '내가 뭐 음. 블랙벨트로서 여기까지는 해야지.' 근데 그 마음은 사실 블랙벨트가 된 이후로는 뭐를 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을 이제 브라운 벨트나 블랙벨트 레벨에서 많이 봐요. 많이 아. 보는데 쪼끔 그런 분들 보면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분들이 거기서 주짓수가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쪼끔 안타깝거든요. 거기서 더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본인이 더 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어 갖는 케이스를 좀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음. 어쨌든 간에 초보자분이든 고급자분이든 제가 생각하는 조언은 이제 주짓수가 뭐 파란띠든 보라띠든 블랙벨트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본인의 주짓수 역시 이제 끝난 게 아니다. 블랙벨트가 뭐 아. 이제 되더라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모든 사람이 월챔이 되고 막 엄청난 선수가 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보통 이제 막 내가 흰띠에서 파란띠까지 늘었고 뭐 파란띠에서 보라띠까지 막 뭐 특기를 가다듬었고 뭐 피지컬을 가다듬어서 뭐 갈띠가 되고 뭐 블랙벨트가 되고 하면은 그 이상의 어떤 내가 유색벨트 때 느꼈던 드라마틱한 변화나 발전이 없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음. 저는 블랙벨트가 된 이후로도 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고 네. 이해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이제 뭐 시합에 지금 나가진 않았지만 실제로 제가 내는 퍼포먼스도 옛날보다 낮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 이제 그런 좀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네. 주짓수가 끝나지 않고 계속 어떤 면이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아. 더 좀 주짓수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권일 관장님 정말 오늘 정말 그 좋은 얘기 많아 가지고 같이 한번 또 뵙고 네. 운동도 하고 또 얘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그동안 잘 지내시고 오늘 또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국내플로 항상 재밌게 잘 보고 있고 이제 뭐 기술 분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도 하시느라고 바쁘신 것 같은데 항상 저 애청자로서 잘 보고 있고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관장님. 네, 고맙습니다, 관장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